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최근 어제 날짜로 큰 폭으로 하방 압력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뿐만 아니라 최근 어제 날짜 속보로 마운트 곡스가 이 채권 상한을 위해서 향후 2개월 동안에 20만 비트코인을 언락할 계획이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언락이라는 건요, 매도가 금지됐던 물량이 매도가 가능한 물량으로 나와준다라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줬다라는 거죠. 어제 날짜로도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찍어드리면서 해당 32,000원 라인 단가의 새로운 지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찍어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2,000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면 3만원까지 내려와줬다가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 3만원까지 내려와줬던 부분에서 다시 재차 끌어올려줄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이더리움 클래식 어제 날짜 3만원까지 내려와줬던 부분에서 다시 재차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전에 강력했던 저항 라인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당 3만원을 지켜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더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매도 압력은 존재하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 그리고 마운트 곡스의 이 언락 계획까지 모두 매도 압력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 3만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 바로 25,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 이더리움의 ETF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그 출발 지점까지 내려와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SEC 위원장 중 한 명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 SEC 위원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하는 실수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크립토의 우호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절대 비승인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결국에는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적인 가격 흐름도 어떻게 나와줄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등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새벽 속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미 SEC가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절대 비승인에 대한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X를 통해서 다수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전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한 발행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순조로운 출시가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일부 저항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및 블랙록의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할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엘리노어 테렛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있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불확실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태도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들은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과 리플이 XRP 증권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이 게리 겐슬러의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과 리플이 지금 현재 증권이라고 지금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미 선물 ETF가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됐던 이유가 바로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 ETF처럼 이더리움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이더리움 ETF의 결정권은 SEC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이 증권 신고서 S1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시간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부분에 지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그는 이더리움이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2년도 작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는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됐었는데요. JP 모건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꾸면서 SEC가 기존의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다수의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ETF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긴 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두 변론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됐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판사는 기존의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강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최근 오늘 날짜 속보죠. 미 SEC 위원 중 하나는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하는 실수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내부 입장에서 절대 비승인이라는 입장과 승인을 하겠다라는 입장들 내부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TF가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5월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블랙록과 인베스코, 아크 및 바네크가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블랙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랙록은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ETF의 올인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의 가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일경을 움직여주는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ETF 전적을 보시면요. 577전 576승입니다. 단 한 채를 빼고는 모두 ETF를 출시했다라는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마음을 먹고 이더리움 ETF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출시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기 때문에 SEC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은 이렇게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서 이 선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러한 이유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됐던 듯이 이더리움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든든한 이 블랙록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여기 올 여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부분이 바로 5월에 승인이 나고 6월부터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시드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단기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까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확보하셔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에 추가 매수 라인 잘 잡고 들어가신다면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이 ETF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최근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올해 이더리움의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영향이다라고 하는데요. 덴쿤 업그레이드는 지난 18일 날짜로 이 골리 테스트넷에서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1월 30일 날짜와 2월 7일 날짜에서 세폴리아, 홀스카이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모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이 덴쿤 업그레이드 영향으로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현재 90%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까지 개선을 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캐시 우드의 말에 따르면요. 이 캐시 우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합리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빠르고 현재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합리적으로 수수료도 저렴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견고히 하면서 폭등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강력한 호재까지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언제 어떻게 확인해 나가셔야 되냐면 해당 이더리움 클래식 분봉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과 함께 어느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는지 그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가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라인을 이탈한 신호가 나타났고요. 해당 새로운 지지를 형성할지 해당 여기를 더 이탈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거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안전한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등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